유성의 잔해가 지구 대기권으로 떨어지며 비처럼 보이는 현상을 말하는 유성우. 페르세우스 유성우는 매년 8월 중순 한반도 상공에서 볼 수 있죠. 지난 8월 12일 밤과 13일 새벽, 전국의 천문대는 페르세우스 유성우를 보려는 사람들로 북적거렸는데요. 하늘도 똑같이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고, 더군다나 망원경으로 보는 세상들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밤하늘의 별자리 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자 누구나 체험과 놀이를 통해 천문학을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는 포천 아트밸리 천문과학관. 이곳에서 만나는 천체 관측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포천시 신북면에 있는 천주산. 그 산자락에 자리 잡은 복합문화예술 공간이죠. 바로 포천 아트밸리인데요. 산책로를 따라가다 보면 푸른 잔디 위에 화강암을 소재로 한 19개의 조각 작품이 펼쳐지는데요. 알고 보니 이곳은 1990년대 중반까지 화강암을 생산하던 채석장이었습니다. 한때는 전국에서 유통되는 화강암의 30% 정도가 이곳 포천의 화강암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많은 돌들이 빠져나갔는지 가늠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죠. 조각공원 바로 옆에 화강암 절벽이 웅장한 천주호를 만날 수 있는데요. 3,000평 규모에 그 깊이는 평균 20m로 가재, 도룡뇽, 버들치가 살고 있는 1급수 호수지만 수질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출입이 금지되어 현재 경관만 감상할 수 있습니다. 잠시 천주호의 매력에 빠져볼까요? 기암절벽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이곳은 자연이 선물해준 예술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다면 화강암 지역에 어떻게 이런 호수가 생겨난 걸까요? 포천 아트밸리는 60년대, 70년대부터 이제 그 화강암을 채취하기 시작해가지고요. 2000년까지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 채취하는 과정에 수직 절벽이 생겼고, 그리고 더 좋은 화강암을 채취하고자 지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웅덩이가 생겼고요. 그리고 빗물이 고이고 샘물이 솟아나면서 지금의 천주호가 탄생했습니다. 30년 동안 화강암을 캔 뒤 버려졌던 폐채석장을 활용해 조성된 친환경 문화예술공간 포천 아트밸리. 그 내부에는 우주를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천문과학관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준 높은 별자리 천문 체험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관람객들의 참여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2014년에 문을 연 천문과학관은 무엇보다 놀이와 체험이 있는 우주 천체과학 전시관과 별자리 체험이 가능한 천체 관측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망원경 움직이고 있어요. 잠깐만 기다려. 자, 지금부터 우주 체험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과연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약 46억 년 전 생겼을 것으로 짐작되는 지구는 매우 뜨거웠으며 변화가 많은 환경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다가 생겨나면서 비로소 생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된 거죠. 이곳에선 모형을 통해 지구의 내부 구조를 자세히 살펴보는 건 물론이고요. 지구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들의 움직임으로 화산 활동과 지진 등이 일어난다는 판 구조론도 배울 수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면서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이 펼쳐지는데 실제로 우주에서 촬영한 사진이라고 하네요. 여름철에 뚜렷이 보이는 별자리인 헤르큘레스 자리에 있는 구상성단, 신의 눈으로 불리는 헬릭스 성운, 독수리 성운에 있는 창조의 기둥이 보는 이들을 매료시킵니다. 더욱 실감나는 우주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천체 투영실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곳에서는 천장에 가상의 별자리를 띄어서 천체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영상 앞에 정도 보시는 곳입니다. 네, 이제 별을 보려면 어두워야겠죠? 조명이 꺼질 텐데요. 네, 조명이 꺼진 순간 여기 오른쪽 하늘에 노란 공이 하나 떠 있네요. 네, 이게 뭘까요? 네, 맞습니다. 태양입니다. 이곳에선 다양한 4D 영상을 볼 수 있고 별자리 공부를 할 수 있죠. 이맘때는 어떤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지 천체 투영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요즘 실제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를 밤 9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1시간 단위로 촬영한 겁니다. 은하수 위를 아주 멋있게 날고 있는 목이 긴 새 백조자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조자리는 검은고 자리 옆에 있습니다. 지름 12m의 돔 스크린에 가상의 별을 투영하여 별자리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이곳에 오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별자리를 실감나게 감상해 볼 수 있겠죠. 실제 천체를 관측하고 싶다면 옥상에 있는 천체 관측실로 향하면 됩니다. 네, 천체 관측실로 올라오셨습니다. 낮에는 태양을 보고 밤에는 별을 보는 그런 곳이에요. 네, 오늘의 태양 사진을 좀 미리 보여드리고 관찰을 하겠습니다. 우주에서 찍은 오늘의 태양 사진. 그러니까 약 2시간 전의 태양 사진이에요. 가장 최근의 태양 사진이고 이대로 보이는지 관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태양 보려면 설명이 끝나고 지붕이 스르르 열리면 최신 장비 망원경으로 본격적으로 태양을 관측할 수 있는데요. 태양 쪽으로 망원경을 좀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태양을 보는 것 같지만 태양의 실제 모습을 보는 건 어려운 일이죠. 과연 태양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두 눈 다 대보세요. 관람객들이 직접 천체 망원경을 통해 태양 표면에 생기는 흑점뿐만 아니라 주변 가스 불꽃인 폭염을 관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망원경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대구경 쌍안경부터 굴절 망원경, 반사 굴절 망원경까지 만날 수 있죠. 이렇게 천체 투영강 안에서 별자리도 보고 그다음에 롤러코스터 영상도 보고 한 건 정말 즐거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태양과 태양계 행성들을 만나볼 시간. 지구의 모든 생명체에게 있어 어머니와 같은 존재인 태양.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연료는 그 근원이 태양 에너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태양 속을 좀 더 들여다볼까요? 태양의 내부는 핵, 복사층, 접합층, 대류층의 4개의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태양의 에너지는 핵에서 발생되는데 핵에서 나와 복사층을 통하여
대부분 감마선과 X선의 형태로 확산됩니다. 태양계 행성은 특성에 따라 지구형 행성과 목성형 행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지구형 행성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이 있고 이 행성들은 목성형 행성보다 크기가 확연히 작죠. 그리고 자전 속도가 목성형 행성에 비해 느리고 편평도가 목성형 행성보다 매우 작은 값을 가집니다. 그러나 지구형 행성의 평균 밀도는 목성형 행성보다 적어도 3배 이상 높다고 하네요. 그럼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요? 이곳에선 태양에서 행성까지의 거리를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과거엔 행성으로 분류된 명왕성. 2006년 이후부턴 행성이 아니라 외소 행성으로 새롭게 분류되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명왕성이 발견된 것은 20세기입니다. 그 당시에만 해도 망원경의 성능이 지금보다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에서 명왕성 정도 되는 거리에 명왕성 말고는 다른 천체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여러 장비들이 개발되고 꾸준한 관측을 해본 결과 명왕성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천체들이 명왕성 궤도 근처에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왕성만 특별하게 지위를 부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서 명왕성은 행성의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우주에 대한 인류의 시각을 바꿀 수 있었던 계기가 있었죠. 바로 망원경의 발명인데요. 맨눈으로 천체를 관측하던 시절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망원경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럼 천체 망원경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일찍이 갈릴레이식 망원경을 만들어 달과 태양을 관측했는데요. 대물 렌즈로 볼록 렌즈를, 접안 렌즈로 오목 렌즈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적립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갈릴레이식 망원경을 보완하기 위해 고안된 케플러식 망원경. 대물 렌즈와 접안 렌즈에 모두 볼록 렌즈를 사용하는 대표적인 굴절 망원경이라고 할 수 있죠. 뉴턴이 최초로 고안한 반사식 망원경은 주 반사경에서 반사된 빛을 부 반사경에서 경로를 꺾어 병통의 측면에서 보도록 만들어졌는데요. 여기서 잠깐, 만원권 지폐에 망원경이 새겨져 있는 걸 혹시 알고 있었나요? 만원권 지폐 뒷면을 장식하고 있는 건 고현산 천문대 주망원경입니다. 이곳에서 그 모형을 만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름 1.8m의 오목거울이 들어간 반사 망원경으로 빛을 모으는 능력은 맨눈의 2만 배 이상이라고 하네요. 그럼 고현산 천문대에서 찍은 다양한 우주의 모습들을 잠시 감상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참 신비롭죠? 이곳 천문과학관에선 북두칠성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도 알 수 있는데요. 큰 곰자리의 꼬리에 해당하는 7개의 별을 가리키는 북두칠성. 그 모양이 국자와 비슷하게 생겨 서양에선 빅 디퍼, 큰 국자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하지만 먼 우주에서 보면 국자 모양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하네요. 북두칠성뿐만이 아닙니다. 사계절의 별자리들을 동작 인식 시스템을 통해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데요. 간단한 손동작만으로도 각각의 별자리들이 환상적으로 펼쳐지죠. 염소장이다.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 체험이죠. 아, 진짜
이렇게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자신의 탄생 별자리를 보려고 안간힘을 쓰네요. 별이 여기 이런 동그라미 별이 많잖아요. 그걸 이렇게 손에 이렇게 기우는 거 재밌었어요. 별자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까요? 사람의 탄생 시기를 나타내며 사람의 성격을 분석하고 미래를 예측하기도 하는 별자리. 밤하늘의 12개 별자리를 천문학에선 황도 12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는 뭘까요? 황도 12궁은 태양이 지나가는 길에 위치한 12개의 별자리를 말합니다. 태양이 지나가는 길란 말이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태양이 낮에 떠 있을 때 햇빛이 없다고 가정을 하고 그 태양 뒤편에 있는 별자리 12개를 말하는 겁니다. 황도 12궁을 어떤 분들은 심심풀이로 점 볼 때 쓰는 건가?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으시는데 그렇지 않고 굉장히 과학적인 관측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색 체험도 마련되어 있는데 이곳 천문과학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쉽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서 하나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을 말하는 증강현실. 이처럼 증강현실을 활용해 생생한 탄생 별자리에 대해서 즐겁게 알아볼 수 있죠. 이곳 전시실에서는 별과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를 만날 수 있는데요. 별도 태어나고 죽는 법. 이곳에선 별의 일생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중력에 의해 거대 가스 성운에서 먼지와 가스가 뭉쳐 별의 씨앗인 원시성이 형성되면 중심부의 압력과 온도가 점점 높아지다 빛을 내뿜으며 별이 되는 겁니다. 별은 질량이 클수록 수명이 짧아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질량이 큰 별은 중심핵의 압력이 매우 커서 작은 별에 비해 수소를 빨리 태우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별뿐만이 아닙니다. 위성에서 관측한 태양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제 태양을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도 관측할 수 있게 된 거죠. 우주에 굉장히 많은 별이 있습니다만 저희한테, 우리 인류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태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들은 태양 관찰을 시작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노란색 사진이 가장 태양의 원래 색깔과 가까운 모습이고 나머지 파란색, 빨간색, 녹색은 인공적으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이게 어떤 파장대로 찍은 사진인지 알아볼 수 있게 색깔을 입힌 겁니다. 원본은 전부 다 흑백입니다. 그럼 태양을 관측하기 위한 위성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호나 SDO는 우주에 떠있는 태양 관측 위성으로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다양한 파장으로 촬영해서 지구로 보내고 있는 거죠. 인공위성 덕분에 태양 관측이 지구가 아닌 우주에서도 가능해진 건데요. 우리의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정지 궤도 위성인 천리안 위성부터 인류의 우주 진출을 위한 중요한 관문인 국제우주정거장까지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지구 대기권 위의 궤도에 위치해 이전엔 결코 볼 수 없었던 우주를 관측할 수 있는 허블 우주망원경. 지구에 설치된 고성능 망원경들과 비교해 해상도는 10배에서 30배, 감도는 50배에서 100배로 지구상에 설치된 망원경보다 50배 이상 미세한 부분까지 관찰할 수 있다고 하네요. 어둠이 밀려오면 이곳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는 이유가 있죠. 밤이 되면 이곳에선 낮과는 또 다른 우주의 모습을 선사하기 때문인데요.
굉장히 멀리 있는 별들입니다. 얘가 이 알테오도 보이시죠? 보이고 여기도 보여요. 잘 보이네요. 라고 생각을 하고 별은 어두울수록 잘 보이는 법. 도심에서는 인공 조명에 가려져 밤하늘의 은하수를 보기 힘든데요. 하지만 이곳에선 지나친 인공 조명 사용으로 인한 빛공해가 없어서 다양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예, 천체 관측실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천체 투영실에서 보셨던 가상의 밤하늘을 실제로 보실 수 있는 곳이고요. 낮에는 태양 관찰을 위주로 하시게 되고 밤에는 달, 행성, 기타 다 밝은 별들을 주로 보게 됩니다. 여기 천체 관측실엔 태양계와 별자리를 관측할 수 있는 천체 망원경 6대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망원경은 태양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태양을 위주로 보는 망원경이고요. 보시면 일반 망원경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단지 태양 필터, 햇빛을 1000분의 1 이하로 줄여주는 필터를 씌워주고 태양 관찰을 하는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망원경은 홍염, 태양 가장자리에 솟구치는 홍염이라는 것을 보는 홍염 망원경이 되겠습니다. 태양뿐만이 아닙니다. 다양한 행성들의 모습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천체 망원경이 있는데요. 바로 굴절 망원경이죠. 지금 보시는 이 망원경은 약 빛을 1000배 정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있는 동공의 면적과 이 망원경의 볼록 렌즈의 면적을 계산해서 얼마나 빛이 더 많이 모이는지를 보통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집광도라고 하는데 약 1000배 정도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망원경은 고정 배율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눈을 대는 부위에 있는 접안 렌즈를 바꿔주게 되면 배율을 높이거나 낮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관람객이 직접 망원경을 조작하면서 천체 망원경의 원리와 사용 방법을 익힐 수 있는데요. 여기 굴절 망원경으로 직접 촬영한 실제 토성의 모습입니다. 지구에서 12억 킬로미터나 떨어진 토성의 모습을 관측할 수 있다는 것, 신비롭지 않나요? 이렇게 다양한 천체 망원경이 있어 목성과 토성 같은 행성과 달의 표면처럼 우주의 실제 모습을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천체 관측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식물과 동물을 공부하는 분도 계시고 땅에 대해서 공부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늘도 똑같이 자연과학의 한 분야이고요. 더군다나 망원경으로 보는 세상들은 굉장히 멋있습니다. 어린이들에게는 다양한 경험의 일환으로서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어른들에게는 그동안 잊고 살았던 동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좋은 학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우주를 동경하지만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어려운 까닭이 있죠. 우주라는 공간이 인간의 감각을 뛰어넘는 광활한 공간이라 그 크기와 깊이를 쉽게 가늠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천문과학관의 문을 두드리는 순간 여러분은 우주 여행의 첫 발을 내딛게 될 것입니다.